조금 섬뜩하기도 하고 후회되는 일이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제 업무폰으로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통지 문자가 날라왔는데요. 수사기관에서 번호 명의자의 가입 정보를 조회해봤다라는 통지거든요. 보통 수사기관에서 조회를 하는 것은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참고인이라든지 또는 실제 피의자가 통화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때도 진행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고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심심치 않게 이런 문자를 받으실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특별히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알아볼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그 문자를 보면 어느 경찰서 어느 팀에서 조회를 했다, 목적은 뭐다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근데 좀 팀이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그 경찰서 관할 사건을 상담한 기억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체 이 사건은 뭐지? 라고 생각을 해서 상담 기록과 통화 녹음 파일, 통화 내역을 보다 보니까 한 사건이 눈에 딱 띄더라고요. 딱 그 사건만 강력팀에 배정될 만한 사건이었거든요. 전화 상담했던 사건이었고 내용의 첫 마디는 여자친구가 나를 폭행으로 고소했다, 이건 허위예요 였습니다. 저는 보통 의뢰인들의 사정을 듣고 상담을 드리기 전에 의뢰인들에게 원하는 결과를 여쭤보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분에게도 여쭤봤습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지실 거냐, 아니면 화해해서 다시 사귀기를 원하시냐, 어떤 걸 추구하냐에 따라서 대응 방식이 미묘하게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의뢰인 반응이 조금 이상하셨어요. 나는 때린 적이 없다, 너무 억울해서 헤어지고 싶다, 경찰이 내 말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여자친구 말만 믿는다, 자신은 칼을 든 적이 없는데 경찰이 개입을 했다. 전 그 말이 좀 이상했거든요. 칼을 든 게 경찰의 개입과 크게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 칼 든 적이 없다라는 거를 강조하시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이가 부러진 적이 있는데 스키장에서 부러진 거다, 우리 사이의 갈등의 원인은 다 여자친구에게 있고 심지어 여자친구는 불법 업소에서 일하는 걸로 의심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내용이 이상하죠. 포인트들이 갑자기 칼 얘기를 하시고 이가 부러진 것을 본인이 하지 않았다라고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변호사로서는 의뢰를 주신 분들 불신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우선 그분의 말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상담을 좀 드리고 조언도 드리고 했어요. 절대 직접 연락하거나 접근할 생각은 하지 마시라. 당신뿐만 아니라 심지어 변호인으로 선임되어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를 통해야지, 또는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는 게 먼저다. 근데 지금은 그럴 단계도 아니니까 절대 연락과 접근은 시도하지 마시라. 결국 그분은 그렇게 상담을 하셨고 당시에 경제 사정이 안 좋았던 관계로 정식으로 선임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제가 그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 통지 문자 그걸 받게 된 거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관할에 있는 사건들을 뉴스 기사가 난 게 있나 찾아보게 됐고요. 완전히 매칭되는 사건을 발견을 했는데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살인사건이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경악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했던 사건인데 그분이 그 사건의 당사자였다라는 거를 뒤늦게서야 알게 되고 나서 섬뜩한 느낌이 들었었고 좀 후회가 남죠. 제가 그때 상담자를 좀 더 다그쳐서 잡아주거나 불안함을 좀 해소해 줄 수 있었다면 혹시나 벌어지지 않을 사건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